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 클래스. 연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는 최은영 예술감독입니다. 부산연극협회는 이번 연극제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현실 위에서도 축제로서의 연극제를 완성하기 위해 부산연극의 대가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연극음악의 독보적인 존재이신 박철홍 선생님을 모시고 부산연극과 연극음악이라는 주제 아래 멋진 강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철홍 선생님의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평생 무대 음악을 해오고 있는 박철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무대 음악이라는 것이 연극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무대 음악이란 연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무용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각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음악을 만든다라든지 개별적인 창작 음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부산 연극과 연극음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그마한 역사로서의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데 생각의 방점을 두고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이 무대음악, 연극음악을 만들기 위한 일들은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더랬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연극음악을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연극에 들어가는 3분짜리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연주자들을 불러서 녹음을 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중간에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만 틀리면은 녹음 테이프는 다시 처음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 컴퓨터가 대신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면서 어느 자리라도 틀린 부분만 다시 녹음을 하게 되는 펀치인, 펀치아웃 방식을 써서 굉장히 편하게 녹음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누구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끊고 처음으로 가서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연주자들조차도 기량이 아주 뛰어나지를 못해서 초기에 악보를 나눠주고 바로 연주합시다 하면은 그날 녹음을 시작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뺍니다. 빼면서 오늘 좀 바쁜데 내일 와서 녹음을 하겠다고.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집에 가서 연습 좀 해와 가지고 내일 틀리지 않고 녹음을 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가난의 대물림처럼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은 허기와 빈곤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참 깁니다. 물론 지금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고 문화정책에 따라서 거의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워서 연주자들 불러 모아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면서 3분짜리 녹음을 하나를 완성을 하는데 3일이 걸리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지나왔던 시간들이 적어도 나한테 음악에 있어서 르네상스와 같은 혁명적인 일이 80년대 초반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미디라고 하는 장비가 도입되면서입니다. 미디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풀자면은 MIDI, Music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라고 하는 통신규약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통신규약으로 인해서 악기와 컴퓨터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컴퓨터에 연주한 데이터를 모아넣게 되고, 또 그것이 복원되어 나오면서 나 혼자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더랬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무대에서 우리 가난한 연극하는 식구들한테 음악을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싶어 했던 무용수들에게 음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났더랬습니다.
자, 한데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작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병폐와 같은 요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힘이 들었었기 때문에 창작을 한다라는 개념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더랬어요. 왜? 창작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사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사례를 받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이 사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길거리, 우리가 루마째라 그러죠. 리에카에 실려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그 속에서 음악을 조금씩 발차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니죠. 내 작품에서 만들어져 있는 연출의 전반적인 그 모습, 그 미장센에 꼭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가와 연출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확실하게 색깔이 맞는 무엇을 창작해낼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많이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뒷 화면을 보시면은, 아이고 제 얼굴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조금 내려 주시면은, 예, 스톱을 해 주십시오. 제가 1985년도에 레파토리 시스템에 밤마다 연가라는 작품을 처음 의뢰를 받아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데 애석하게도 가슴 아프게도 이 작품은 공연이 안 됐습니다. 음악은 만들었는데 어찌된 말인지 극단이 힘이 들어가지고 공연에 올라가지를 못했더랬어요. 그 다음에 불타는 선앙당, 세상 읽기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80년대 초반기에 미디 개념이 나왔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죠. 그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작업들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90년 허영길 선생이 얼마 전에 작곡하셨죠. 참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소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말고는 참 좋아했던 분인데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칠산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전국 연극제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좀 색다른 음악을 하나 만들어 봐 주쇼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자식들이 어머니를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작곡을 해서 근 3시간 가까운 공연이었는데 정말 관중들이 몰입을 했고, 마지막 극장을 떠날 때 손수건을 눈물로 적시지 않고 나가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산리 음악 7완 해뒀죠. 예, 그걸 한번 음악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톱. 자, 여기에는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가 없이 뒤에 신디사이저에서 나오는 음악이니까 이거는 잔잔하게 그냥 흘러가는 상태에서 노래가 붙게 될 때 그 당시에 촬영 기술이라든지 녹음 기술이 현장에서 녹음을 딸 때도 그냥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자체적으로 붙어 있는 작은 마이크 하나 정도만 가지고 전체 풀로 영상과 사운드를 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칠산리 프롤로그 있죠. 그건 그림하고 같이 나오는데 첫 장면이 돼서 그 암흑 속에서 같이 한번 보고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이기 때문에 보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12명이나 두었다는 것. 오적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장님,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을 칠산리 사람들이 다 알죠. 어쨌든 칠산리 골짜기의 그 무덤을 옮기셔야 합니다. 몇십 년째 있던 무덤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죠?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칠산리로 자동차 길을 냅니다. 산 허리를 잘라내고 골짜기를 메꿔야 길이 나는데 그 무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이 달라진 거죠. 칠산이라면 이름 그대로 산 일곱, 험한 산 일곱이 사방을 둘러막고 예전 날릴 땐 빨갱이 소굴에 타고 냉대와 멸시만 받던 곳이 그런 곳에 갑자기 자동차 길을 내다니. 칠산이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 데모를 했거든요. 난리 난 뒤 지금까지 해준 게 뭐냐. 그렇게 냉대만 받을 바엔 주민들 전체가 떠나버리겠다 아우성을 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군수님이 자동차 길을 내주기로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 무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안으로 옮기세요. 그 무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고 칠산리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연구자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생각 끝에 면사무소 문 앞에다 분묘 이장 공구를 써붙였지요. 보름 동안 기간을 정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리하겠다 그런 공고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늘이 되니까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자, 방금 초기 칠산리 음악을 컴퓨터 음악과 배우들이 같이 노력을 했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한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배우들이 자기들의 대사를 위한 발성 연습은 했었습니다만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준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되어 있지를 못해요. 하기 때문에 동시에 무대 위에서 노래한 것을 녹음을 해놓고 나니 깔끔하고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생소리가 그냥 다 그대로 쏟아지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지나올 수밖에 없었더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작품 목록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그 뒤 이후에 칠산리, 해마, 누가 장미의 수갑을 채웠나 작품들이 연이어집니다. 그 아래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칠산리가 그 당시에 부산 연극제 대상을 받아들였습니다. 8회였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9회가 나오죠. 그 밑에 10회, 그 다음 페이지 내려가면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해서 무수히 많은 기간 동안 제가 만들어 주었던 작품들이 거의 부산의 대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전국 대회에 가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것들도 많고요. 여기에 또 하나 획기적인 공연이 15번째 보시면은 맥베드라고 하는 공연이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오려내렸던 우리 이윤택 선생이 그때 부산 시내의 연기자들을 다 모아서 이 맥베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작품에서는 라이브로 직접 무대 위에서 미리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지사위를 직접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해서 연극음악이 현장성을 가질 수 있는 대로 진일보에서 발전해 나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밑에 21번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21번 스톱하시면은 저 세월이 좋다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부산에만 머무지를 않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합동작품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배우들이 그 당시에 정동숙, 하영부 이런 배우들이 우리 한국 배우였고 일본 배우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본까지 가서 합숙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다음 작품을 잠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저희 26분 보시면 동의보감이 11회에 또 대상이 나오죠.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오메가 햄릿이 있습니다. 31번에 우리 김성일 선생도 또 먼저 좀 타계를 하셨었는데 여하간 그 독특한 연출 방식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의보감 34번, 35번은 위에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받고 전국연극제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저기 위에 바보각시라든지 또 세월이 좋다는 앞에서 방금
했던 것이 재공연에 해당이 됩니다. 저 때는 재공연이 유효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던 그런 환경이었고요. 또 한의 같은 경우는 앞에 쭉 10회, 11회, 12회 또 연극제에서 큰 상을 거머쥐었고, 제일 밑에 48번을 보시면은 13회 연극제에서 또 대상을 받는 작품을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었더랬습니다. 한데 작품 숫자는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는 보시면은 연극제나 큰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았더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횟수를 많이 쉬거나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회에서 14회 때 아마 제가 빠진 것 같아요. 63번을 보시면은 역시 또 허영길 선생이 그 당시에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라는 작품으로 15회 연극제에서 대상을 또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71번에 가시면은 16회 때 참석을 했고, 조금 더 밑에 74번에 가시면은 17회 부산연극제 대상을 받았고, 이 느낌 극락 같은은 부산연극제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전국연극제에서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첫머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대통령상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은 87번에 보시면은 이 칠산리가 2000년에 그 부산 연극제에서 합동 공연으로 다시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더랬습니다. 한데 이 2000년부터 그 다음 페이지 2000년에 제일 밑에 보시면 2003년으로 풀적됩니다. 뛰고 2003년, 2004년에는 또 작품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01년도에 연극하는 식구들을 하고 같이 작품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단역음악에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동아대학교 음악과에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서 처음 교수로 발령을 받고서는 학교에 잘 보이기도 해야 되겠고, 거기 붙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작품 숫자가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제가 외부 작품을 하지를 못하고 그 이후에 쭉 연이어서 작품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었습니다. 근데 2004년, 2005년, 2005년도 그 다음 페이지 104번을 보시면은 토리오, 아오이 토리오, 뭐 일본 말이지만은 제가 한국말로 금방 오는 거 없습니까? 새야 파랑새야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요? 토리오, 아오이 토리오. 새야 전봉중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일본에서 우리 동학운동에 대한 작품을 써가지고, 근데 저 음악을 하려고 하니 일본 음악가가 해가지고는 한국의 그 정서나 아픔을 표현해내지 못할 거라고 해서 일본서 일부러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직접 가서 음악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고, 그때 또 우리 연극하는 식구들 중에서 먼저 세상을 뜬 이동재 선생이 사실은 조금 일본통이었는데 굉장히 일본과의 공연을 자주 하면서 그의 그 작품들을 같이 했었더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극의 마지막 페이지로 내려가시면은 이 뮤지컬도 아니고 연극도 아닌 백산안희제라고 하는 작품을 이 오페라 하는 양반이 작품을 준비를 하다가 앞서서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서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서 펑크가 나버렸어요. 이래서 급하게 맡아서 다시 이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런 오페라 작품까지 제가 참 무리하게 건너가서 작업도 하곤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시립극단 창단 20주년 기념, 이 시립극단 창단 때 자갈치라고 하는 작품을 공연을 해드렸는데, 이 자갈치는 본격적인
뮤지컬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그 작품에도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뮤지컬로 넘어가 봅니다. 이 뮤지컬을 처음에 여기 두 번째에 보시면 여러분 저 뒤에 홍성모 연출이라고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친구가 참 내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도 왜 날 두고 먼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둘레에 동년배나 조금 밑에 연배의 친구들이 세상을 먼저 져버리고 간 사람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많네요. 김경화 선생도 그렇고. 여하간 뮤지컬을 우리 부산에서 해보고 싶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때 판권을 서울 현대극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현대극장에 성모하고 같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릴 테이프를 우리가 공연할 수 있도록 좀 억지로 빌려주십시오. 렌탈하는 비용으로 그 당시 돈으로 돈 50만 원을 주고 그걸 뺐다시피 가져왔었습니다. 악보하고만 들고 와서 지금 동성고등학교 자리에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1년을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YMCA에서 학원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학원 문 닫아놓고 1년 동안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홍 선생은 와 나기나 술을 좋아하셔서 그냥 형님 연습 좀 시켜주이소 하고 난 뒤에 사람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집에 앉아있죠. 참 할 수 없이 고생을 하면서 저 공연을 올렸습니다. 한데 저때 이 멤버들이 여기 보시면은 유경환 연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유경환 선생은 여러분들 88 올림픽 기억하시죠? 그때 굴렁쇠 들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꼬맹이가 하나가 큰 넓은 운동장을 굴렁쇠를 이렇게 굴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88 올림픽 개막식 총연출을 했던 양반입니다. 유경환 선생이.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을 200회 넘게 무대 감독 내지는 연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아주 굉장한 분이었는데 직접 이렇게 내려와서 연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연을 도맡아서 마리아 역할을 했던 윤복희 씨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한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부산에서 제작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보십시오.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법 길게 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10원 한 장도 못 건졌고 출연진들 단돈 10원도 못 받아가도록 KBS 홀에 4,000명을 채워야 되는 자리에 매해 200명도 채 안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음향실이 그 KBS 홀 제일 그 높은 층에서 아래를 내다보도록 되어 있는데 매회 울었습니다. 예수가 매달려 올라가면서 그 장면이 너무 슬퍼서 울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200명 객석 그 엄청난 객석에 온 손님들 숫자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그러면서 뭘 하고 싶었냐면은 외국 작품을 이렇게 흉내내어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우리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첫 출발이 그 밑에 보시면은 홍성모 연출, 김영주, 홍성모 이게 다 그 당시에 극단 현장이라는 곳에 이제 식구들이 작업을 할 텐데 아동극으로서 음악극입니다. 이제 작은 뮤지컬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화시은 고양이, 말간양이, 삐삐, 신데렐라, 헨젤, 그레텔 그러다가 좀 크게 한 것이 시립무용단하고 같이 원효대사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이제 무용극 겸 뮤지컬로 무대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 알라딘, 요술램프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극단 현장과 홍성모 선생과 같이 이런 작업을 해왔더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면서 우리 그 경성대학의 김동규 교수가 우리 오늘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이 김동규 교수분이 아마 제자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스푼짜리 오페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외국 작품으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국악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는데 한국적인 한국 사람이 작곡을 해서 작품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10분짜리 오페라 작품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드디어 자갈치라고 하는 작품을 그 당시에 현장에 연출을 맡았던 친구가 김영주라는 친구였는데 이 당시에는 풀로 뮤지컬이 되지는 못했어요. 몇 곡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막이 열릴 때 들어갔던 그 곡은 이후에 그 풀 뮤지컬로 되면서 그게 주로 큰 행사에 많이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큰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2002년도에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갈치가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갈치의 첫 도입부 장면을 같이 그림과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 철부지들 판타스틱스, 이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이나 롱런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그대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미리네라는 극단을 만들었던 박범식 선생 제작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고, 그것도 이어서 제목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말하는 그 경성대 계시던 김동규 교수가 신세대, 쉰세대라는 새로운 제목을 달아서 또 음악극으로 공연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햄릿, 자갈치, 그 밑에 월드컵 아시안 게임 나오면서 시립극단과 미스터 옹이라는 작품도 같이 나눴더라고요.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10분짜리 오페라 작품이 또 재공연이 2013년에 되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짜리 오페라는 그 샘플 음악만 그 안에 나오는 조금 리듬감 있는 곡만 한 곡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머리만 들어봐요. 자, 됐습니다. 음악은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감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음악이에요. 어떤 곡을 하나 듣고 거기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일예로 막스 브루흐라고 하는 작곡가의 콜 리드라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어느 소녀애가 8살 먹는 애가 그 음악을 그렇게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데 한참 듣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혼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래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한테 동일한 실험을 해본 결과 또 그런 현상이 나이 든 사람에게도 그 곡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스스로의 잘못한 것들이 반성이 되면서 눈물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오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나는 지금 우리 새로운 힘을 가진 젊은 연출가들 그리고 배우들이 우리는 연극을 이야기할 때 주로 배우와 연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작품이 높은 완성도를 가지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악이나 무대 미술이나 소품이나 의상이나 이런 그 도움을 주는 무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훌륭하게 뛰어났다라고 이 평을 쓸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많이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음악의 감성을 서로 건드려주면서 하시는 분은 작곡하시는 분에게 적어도 이제는 나무 CD 틀어서 그냥 공짜로 이 공짜라는 이 개념이 정말 참 무서운 거예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한국에는 아주 우습게 묻혀 있는 것이 저작권인데 외국에는 정말 이게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일 거예요. 우리는 음악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한 곡을 쓰면 한 곡을 썼다라고 하는 사용료를 반드시 내도록 되는. 그런데 그럼 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느니 그건 이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곡들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내 작품에 맞는 음악을 내가 만들어 본다라는 것. 요즘 젊은 그 작곡가들 새롭게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나온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지금 세상에 더 잘 부응하는 감각을 가지고 좋은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남기고 있는 그 기록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우리 먼저 세상 뜬 홍성모 군과 함께 작품을 어렵게 해서 KBS 무대에 올릴 때 그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던 전면 광고 신문 전단입니다. 감히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신문 전체를 이렇게 광고를 내버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 그 가난한 연극판에서 이 광고를 만들어서 이 작품을 올렸던 이런 자료들, 이게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자료들을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산 연극사를 정리하면서 무대 기술 파트의 부분도
따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부 역사 기록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클래스. 오늘은 박철홍 선생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묻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아서 이번 시간이 처음이 아니기를 정말로 기원해 봅니다. 네. 꼭 다음에 2탄, 3탄, 120탄, 230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90년대 초반인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 박철홍 선생님을 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건 연극 음악을 하시는 분은 그냥 저는 박철홍 선생님 한 분이신 줄 알았어요. 네, 그때 당시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를 회상하시면 당시에 부산의 연극 음악계가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본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극인들 너무 주눅은 들지 마십시오. 제가 그 당시가 가난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게 돼서 그런데 가난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음악비를 챙겨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못 됐더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작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약간 모질라든지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다면은 가능했을 텐데 네. 제가 조금 그런 부류에 해당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김경화 선생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한다 그러는데 음악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줘 볼래? 라고 할 때 막상 가서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저는 재미는 있는데 집에 올 때는 내 삽 있어서 내 밥 사먹고 내가 와야 되는데 그래도 다음에 또 만나면 그 일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기에 돈벌이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때 나밖에 없었던 것은 와보면 여기서 와서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데 누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도 제가 많이 키워놓고 또 저 밑에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영역 부분에서 음악으로 먹고 사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또 작곡자 박철홍 하면 제2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궁금한 게 그렇게 일반 대중음악의 작곡자로 출발선에 서셨던 분인데 연극계로 이렇게 돌아서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 당시의 대학가요제의 그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작품의 내용과 함께 좀 같이 겸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대학 가요제에 출품했던 그 곡은 MBC가 대학 가요제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겨냥해서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더랬어요. 좀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제가 대학 때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체했어요. 어머나. 너무 가슴도 아프고 해서 그 뭐 하는 재주라고는 연주하고 노래하고 곡 쓰는 재주밖에 없어서 아픈 가슴을 곡으로 이제 만들어 두었더랬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해에 저는 76년도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그 78년도에 이 대회가 이제 MBC 대학가요제 2회 대회가 있었는데 후배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 후배들이 누구냐면은 썰물이라고 하는 통기타 스쿨을 만들었더랬어요, 학교 안에. 그래서 나는 졸업을 하고 그 스쿨의 후배들이 대학 가요제라는 데를 나가고 싶은데 형님 곡을 하나 써주시죠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써줬던 네. 그 연애 실패하고 써줬던 곡을 줬는데 그게 실수로 대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냥. 실수로 대상을 예. 받으셨군요. 이제 받아서 본의 아니게 그것이 제 인생 진로를 완전히 바꿔놓죠. 이제 이후에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대를 나와가지고 음대 교수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경우도 있냐라고 할 텐데 바로
그것이 나를 음악이라는 곳으로 완전히 진로를 바꾸도록 했고 이 작업 현장에 나와서 제가 연극 이 판에 와서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은 내가 여기서 얻은 것도 있어요. 뭐냐? 작품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많은 작품들이 내가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더랬어요. 그래서 연극 한 사람들이 나한테 빚진 기분 안 가지셔도 괜찮아. 말년에 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대학가요제 이후에 저는 가요곡을 써서 이 음악들을 녹음을 하러 녹음실에 갔을 때 그 당시에 뭐 지구 레코더다 뭐다 이제 큰 레코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만 가면은 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조직에 라인들이 와서 막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감성이 내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가요는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길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배운 이 컴퓨터 음악을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허영길 선생이 이 작품 의뢰를 해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와 거의 동시에 몇 가지 일이 물리는데 제가 방송국에 이제 제가 대학가요제가 MBC 쪽이었기 때문에 MBC에 잘 아는 PD 형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 부산에 5, 6도의 합창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학교마다 다니면서 건전 노래 부르기를 하는 것을 촬영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때 이제 바람잡이를 했었어요. 먼저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가르쳐주고 네. 그 이제 몇백 명 학생 앉아 있으면 그 중간에 앉아서 내가 기타도 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담당 PD를 하시던 분이 그 대학가요제의 담당 PD였더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형님이 우연하게 이제 가요제 내가 상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음악을 역시 방송국에다 남 음악 틀어가지고 네. 뒤에 배경음악을 썼는데 어찌된 판인지 창작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갈대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배경음악 자네가 작곡 한번 해볼 수 없겠나? 그래서 제가 나쁠 이유가 없죠. 쌍수로 환영을 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무려 석 달이 넘어 걸리도록 이 요즘 같으면 핑퐁 녹음이라고 하는데 그 A라는 녹음기에서 B라는 녹음으로 데이터를 넘기면서 다시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노가다였습니다. 6.25 동란 때 쓰던 그 릴 녹음기 하나 틀어놓고 네. 옆에 건반 띵동띵동 두들기면서 이거 들어가고 이거 넣고 또 모아지면 이 음악을 이쪽으로 다시 보내면서 또 하나 연주해서 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석 달을 걸려가지고 갈대라고 하는 작품의 배경음악을 넣어줬는데 이게 또 실수로 대통령상을 받았네요. 뭐든지 실수를 하셔야 예. 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 작품을 어떤 무용을 하는 분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참 독특하다. 이 신디사이저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존 있었던 악기들하고는 소리가 조금 색달라요. 네. 그래서 참 뭔가 색다른데 저걸 가지고 춤을 추면 어떨까 하고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나 연락처를 물어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무용음악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 드렸죠.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또 실수로 무용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 실수를 너무 네. 많이 하시는. 그리고 허영길 선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극판에 또 연극대 대상을 받는 실수로도 그래서 1년의 그런 작업들이 나한테 바로 이 뭐 무대 음악 쪽으로 가보니까 박철원이라는 사람밖에 없네. 우리 후배인 현미도 그러죠. 전현미도. 현미가 처음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에는 음악 하는 사람이 박철원 선생님밖에 안 계시네. 네. 그래서 요즘은 나는 이제 태물이 돼서 뒤로 물러서고 현미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꼭 그게 음악 분야만의 얘기가 아니라 연극을 하는 후배들이 되게 그 귀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실수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저도 명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한 40여 년간 연극음악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야에 있는 음악을 같이 해 오시면서 이런 질문이 사실 되게 더덥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거창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이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던 작품 레파토리 시스템에 의뢰를 받아서 밤마다 연가라는 작품인데 음악 다 만들어 뒀는데 네. 돈이 없어서 작품 무대에 못 올렸어요. 네네. 그때는 정말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그 녹음하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해뒀는데 내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공연을 못 올렸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기억에 더 남아요. 더 남고 그때 만약에 공연이 잘 올라가고 그래서 나한테 수입이 많았더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도 내가 이거 안 했을런지는 또 모르죠. 그 작품이 그 85년도에 밤마다 연가라고 했던 작품이네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극단에서 그 작품을 다시 발굴해서 한번 공연을 올릴 수 있고 또 선생님 음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린 제가 선생님께 여쭙기는 어떻게 들으시면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혹시 선생님 앞으로도 남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뮤지컬 시장에서 네. 우리 부산은 절대로 서울보다 뒤지게 늦게 했다라고 생각들지 않아요. 연극음악을 창작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서울이 이런 시도를 하기 전에 나는 부산에서 물론 뭐 서울에도 있긴 있었겠지만 활성화가 된 것은 오히려 부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뮤지컬 시장에서 부산을 소재로 한 거는 물론 자갈치라는 작품을 하기는 했죠. 네. 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그 색깔을 달리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뮤지컬 작품을 하나 남겨놓고 내가 저 세상을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글도 만나지를 못했고 그래 어제도 누구 아는 후배를 만나서 어디 특히 우리는 이 작품들을 올리려고 그러면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적어도 요즘 같으면은 무대에 올리려면 저 4, 5억 정도의 기본적인 재력 있는 분을 좀 속된 표현이지만 잘 꼬셔서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결코 또 쉽지 않은 일들이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재주가 좀 모자라지만은 곡은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서 제가 쓴다 하더라도 좋은 글이 있어야 곡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부터 그 이후에 연출은 어떤 선생님이 붙어야 될 것이고 안무는 어떤 선생님이 붙으면 될 것이고 이제 완성도가 높지 않고는 부산에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동정표 받아서 객석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걸로 하나쯤 남겨놓고 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꼭 이루실 거라고 믿고 싶고요. 저도 무조건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걸레를 들고서라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의 연극음악 특히 부산 연극음악에는 거의 독보적이시고 선구자적이신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지금은 많은 음악을 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후배들에게 우리 귀한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자, 후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노력한 만큼 전부는 아닐는지 몰라도 요즘은 각 극단들에서 또 지원금을 좀 받아서 공연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차비라도 적당하게 챙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밝히시지 마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극단들이 많이 열악한 곳이 많으니까 어떤 때는 도와도 주십시오. 도와도 드리면서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연극하는 사람 배고픈 거,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나가보면은 카페 같은 데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대중
음악으로 돌아서서 빅히트를 친 사람들은 부자로 살겠죠만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보통 평범한 삶보다 좀 떨어지는 삶을 사실은 살고 있어요. 지금 연극음악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파트 수십 채 사는 부자는 난 없으리라고 봐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무대에 미치고 작품에 같이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 후배 음악가들이 같이 작업해 볼 수 있도록 또 이쪽에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용만이 아니라 연극만이 아니라 무용이라고 하는 또 무대가 또 있습니다. 이쪽 무대도 굉장히 큰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무용음악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분들은 좀 많이 챙겨줘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안방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 듣는 느낌도 나고요. 또 아버지와 진솔한 가족 한담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마무리하면서 너무 아쉽고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다하신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 협회가 이번과 같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후내년에 좀 더 체계를 갖춰서 이 인문학 강사들을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 클래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진행되는 부산연극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산연극협회가 준비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유튜브와 협회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댓글,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멋진 시간을 만들어주신 박철홍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부산연극협회는 또 다른 대가의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